사실은 이 대여 매도라고 하는 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오를 거고 나는 이걸로 돈을 벌 거고라는 부푼 꿈을 안고서는 여기에 합류를 했는데 헤지 펀드든 뭐 하여튼 어떤 펀드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붙어가지고 이거를 공매도에 베팅을 하게 되면 그럼 정말 열받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권남훈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혼자 앉아 있으니까 오늘 무슨 일이지 하실 것 같은데요. 권남훈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공무로 지방 출장을 가게 돼서 제가 오늘은 생방송을 혼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도 힘차게, 활기차게, 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코너, 예, 2주의 경제 뉴스 칼럼인데요. 오늘은 그 칼럼은 빼고 뉴스 2가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이 굉장히 선정적이죠. 놀면서 돈 받는데 누가 이래요. 실업급여 중독자 1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사는 예, 중앙일보 기사였고요. 윤준병 의원실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래프가 2개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그래프만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제작진이 굉장히 예쁘게 그래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구직급여 부정수급 적발액이에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그 다음에 2020년은 11월까지 집계된 내용입니다. 12월은 아직 집계 전이어가지고 1월에서 11월까지고 이제 기사의 그 핵심은 지금 12달도 아니고 11달만 집계를 했는데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기사가 제시가 된 거거든요. 보시면 여러분들 예, 2018년에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분명히 늘어난 것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준비한 이유는 사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2020년에 우리 그 진짜 전례 없는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실업급여 지급 자체가 늘었어요. 예, 굉장히 실업급여 지급 자체가 늘었는데 사실은 실업급여 지급액 대비해서 이게 이제 부정수급이 얼마나 발생을 했다라고 그래프를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그냥 부정수급 적발액만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냥 사실은 전체 규모가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으로 늘어난 부분일 뿐인 건지를 가려내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실업급여 그 지급 자체가 굉장히 늘었을 텐데 그런 정도 가지고서는 실업급여 중독자라는 표현, 놀면서 돈 받는데 누가 일하냐라는 주장을 할 만큼 이게 좀 강력한 데이터인가? 그런 부분에 좀 의심이 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이런 데이터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2016년, 2017년에 굉장히 높다가 뚝 떨어진 게 오히려 좀 눈에 띄었어요. 이렇게 뚝 떨어진 게. 근데 이제 기사에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 단속이 있었대요. 특별 단속이 있어서 굉장히 적발액이 높았다가 이렇게 뚝 떨어진 거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게 보시면 우리가 그냥 부정수급, 그러니까 돈을 탈 사람이 아닌데 타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누가 뭐 저 부정수급이에요 이러고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해서 적발을 한 금액이거든요. 그럼 이제 적발을 한 금액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16년, 17년에 보신 것처럼 적발을 세게 해서 이렇게 액수가 높았다면 사실 그게 진짜 부정수급이 진짜 문제면 계속 적발을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18년에 이렇게 뚝 떨어지고 2000년에 이렇게 올랐으면 그러면 그냥 적발만 더 잘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사실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무슨 정부를 뭐 이렇게 디펜스 해줘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손 놓고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좀 페어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작년 사실은 8월에 나왔던 자료고요.
부정수급하다가 걸리면 실직을 해도 못 받는다라고 하는 타이틀의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실업급여라는 게 말 그대로 일어야 돼요. 실업을 해야지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뭐냐면요. 자진퇴사를 한 거예요. 잃은 게 아니라 저 그만할게요 라고 하고 자진퇴사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그래서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은 실직을 한 거다. 자진퇴사가 아니라. 그렇게 돼야지 이 이제 수급 자격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부분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개정안이 나와서 부정수급을 환수하고 되돌려받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게 굉장히 대폭 강화가 됐고요. 심지어는 그냥 그 받은 돈만 토해내는 게 아니라 2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주가 이제 공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징역 무섭죠. 사실 우리나라가 형사처벌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도 끊임없이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도 지금 형사처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대 5천만 원까지 벌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강화돼서 이 부정수급 문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지적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처럼 지금 이제 2017년까지 이제 특별 단속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2018년에 이렇게 뚝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요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게 있어요. 2017년 그때쯤 18년 요때에 그 고용보험법이 바뀐 거는 없는데 다른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법이 바뀌었냐면 제가 한번 숨 한번 쉬고 읽어야 돼요. 제목이 길어가지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굉장히 길죠. 이게 줄여서 사법경찰관리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법경찰관리법이 17년도 말에 개정이 돼서 18년도 초에 바로 시행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개정안에 이 한마디로 이 부정수급 그러니까 이제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을 여기서 이제 사법경찰권이 부여가 됐으니까 그 전까지는 고용보험을 관장하는 측에서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지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경찰 그 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17년도 말에 개정된 이 법에 의해서 권한이 생긴 거예요. 사법경찰권. 그래서 이 사법경찰관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18년도부터는 조금 더 현장에, 그러니까 사업주들, 뭐 이제 사업장의 느낌은 좀 더 부정수급을 하기가 어려워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기사는 자칫 그 고용보험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좀 줄 우려가 있는 타이틀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제 정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뭐 이런 거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걸 잘 지켜봐야 되는 책임이 우리들한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고용보험의 확대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제대로 해서 이런 식의 안전망이 되어야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실직의 위험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공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건전한 방향으로 확대되는 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수급의 사례를 너무 강조를 하는 것은 물론 존재하고 그런 일이 더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는 분명히 있지만 노멀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을 때 주의를 하는 거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기사는 조금 타이틀이 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제가 좀 급하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 시끄러웠죠. 이게 시끄러웠죠라고 하면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려나? 예, 그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사실은 국민일보뿐만 아니라 거의 뭐 전 일간지와 뭐 인터넷 매체와 다 등장했던 이슈입니다. 개미가 헤지펀드를 밟았다. 제목 멋있죠. 예, 역대급 반란. 미국 게임스톱 총정리 이런 기사였고요. 뭐였냐면 게임스톱이라고 하는 오프라인에서 게임팩을 파는 회사인데
당연히 오프라인이잖아요. 사양 일로를 밟고 있었죠. 그래서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익성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영진의 발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5배 막 이렇게 뛰었죠. 4달러에서 20달러로 이렇게 뛰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주가가 그렇게 막 뛰다 보니까 거기도 개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사실은 요 전쟁을 계기로 해서 불개미 뭐 이런 별명까지 얻게 됐는데 개미들이 뭉쳤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에 베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붙었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저는 공매도라는 게 뭐다라는 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공매도, 저는 사실은 이 단어 자체에 좀 불만이 있어요. 이 공매도라는 것이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없는데 사기치는 것처럼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단어를 순화를 한다고 하면 대여 매도라고 할 것 같습니다. 대여 매도. 왜냐면 이게 빌려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려서 팔았기 때문에 내 거는 아닌데 빌려서 팔았기 때문에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래서 대여 매도를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쌀 때 빌려서 팔아서 비싸게 팔았으니까 그 돈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싸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 거고, 실제로 싸진 다음에 만약에 되갚게 되면, 그죠? 팔아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를 이제 그 주식을 다시 돌려주게 되면은 싸니까 그만큼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거는 하나도 안 가지고, 돈을 버는 수단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물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금융하는 사람들, 제가 뭐라고 다른 용어를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 대여 매도라고 하는 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오를 거고 나는 이걸로 돈을 벌 거고라는 부푼 꿈을 안고서는 여기에 합류를 했는데, 헤지 펀드든 뭐 하여튼 어떤 펀드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붙어가지고 이거를 공매도에 베팅을 하게 되면 그럼 정말 열받는 거예요. 정말 열받는 거고, 마치 이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밝혀졌지만 정말 물량 공세를 하니까 그 요즘 친구들 얘기로만 이제 쥐쥐치고 나가는 헤지 펀드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백기 들고, 이제 백기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거라고 베팅을 하고서는 대여 매도를 헤지 펀드들이 했는데, 이것 봐라 하고서는 개미들이 결속해서 계속 매입이죠. 매입 세력에 붙으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빌린 거를 되돌려줘야 되는 시점에 돼서도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손실을 얻게 되는 거죠. 이 펀드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백기 들고서는 이제 팔고 나갔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700%가 상승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700%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심지어 이제 기사에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가담한, 그 매입 세력에 가담한 개미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판 붙었고, 뭐 헤지펀드들이 일부 이렇게 됐으니까, 뭐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사 중심의 그런 권력 구조에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통신 수단이 발달하고 이름에 따라서 개미들이 마치 기관 투자자들처럼 이렇게 집약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조성됐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월스트리트 중심의 그 권력 헤게모니가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이후에 지금 급락하기는 했어요. 급락하기는 했고, 더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벌써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약간 옛날 사람 인증하듯이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붕괴할 때에 그런 연상을 약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닷컴 버블 때는 사실은 버블의 근거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그 IT주들이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랠리를 띄었고,
그리고 거기에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그 성장성, 잠재력,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펀더멘탈까지만 올라줬으면 좋았겠는데, 이런 랠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관성도 붙고, 기대를 더 부르고, 막 오르니까 어머, 더 오르겠네 하고 이렇게 붙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더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폭락을 했지만 사실은 펀더멘털이 없어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혼란을 겪기는 했지만 IT 업계들이 그 이후로도 그렇게 옥석을 가려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사태를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은 이제 사실 게임스탑이 어떻게 보면 아무리 수익성 개선에 호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럴 일이었나. 분명히 버블은 있었다라는 솔직히 그런 혐의가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돈이 끌어올리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어느 순간에 금리를 좀 너무 과열이 아닌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경제가 안정이 됐고 금리를 다소 인상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만 줘도 이게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장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몇 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당장 파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안 합니다. 겁나서 못 하고요. 사실은 소소하게 해봤다가 성공한 적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긴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없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랠리가 계속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함부로 어디 편승해서 갈 일은 아니다. 소중한 돈인데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리고 상징성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또 주가가 빠진 것이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현실을 자각하게 하는 그런 또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살짝은 다행스러운, 그러니까 약간 예방주사 맞듯이 우리 지금 백신 너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방주사 맞듯이 앞으로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지금 공매도 금지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연장이죠.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사실 굉장히 뜨거운데 저는 그래서 계속 약간 대여매도 좀 더 순화된 용어를 쓰고 이것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선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를 게 없거든요. 선물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실물이 있어서 선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거래를 계속 해나가면서 정말 이것의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 빨리 조정되게 하는, 반영되게 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여 매도도,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각자의 판단이죠.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거는 펀더멘탈을 넘어서 너무 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공매도에 베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받아들일 만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주가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떨어질 주식인데 대여 매도에 베팅을 했다라고 저는 사실은 경제학자로서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감정을 담아서 우리가 좀 비합리적이 좀 과열된 양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건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진을 합니다만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뱉어놓은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들 이렇게 게임스톱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혹시 자세히 설명했을까요? 자세히 설명해서 제 딴에는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요번 시간에는 흥물하다가 박살냈다라는 말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로 이 펀더멘탈에 대한 그 깊은 연구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주식으로도 전혀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파생상품 투자는 정말 전혀 꿈도 꾸지 않고 있는데 정말 용감하시네요. 해보셨다니까 선물하다가 이거는 정말 사실은 한 끗 차이로 투기잖아요. 투자와 투기가 한 끝으로 갈리는 게 이게 진짜
그 선물, 이 파생상품 부분이라서, 예, 저는 그냥 그 용기에 경외심을 보냅니다. 네. 그, 제가 진짜 이거 보니까 자세히 설명했을까, 제대로 설명했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제 다음 2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책 리뷰를 시도를 하는데요. 굉장히 요즘 많이 주목을 끌은 책이긴 합니다. 이게 약간 두껍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런 기분으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책이고요. 예, 그 잘 됐어야 될 텐데, 성공적인 시도여야 됐을 텐데, 하여튼 리뷰로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얘기해요? 제 제작진께서 질문 남겨주시면, 예, 그 책 리뷰에 관해서는 중간중간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이제 책 리뷰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돌아올게요.